이지혁은 스스로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아 단정하게 정장을 여미더니 조용히 선언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요. 이상철은 눈을 크게 뜨고 지혁아, 너 마음 변한 거니? 라고 물었는데요. 김다정은 젓가락을 쥔 손을 떨며 사랑해서 하는 거지? 라고 확인했었습니다. 이지환은 형, 진짜야?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고, 이수빈은 화장을 고치듯 표정을 고쳐 앉으면서도 속으로 계산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조옥래는 손주를 믿고 싶다는 눈이었고, 김장수는 말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장면에서 가장 당황한 건 사실 이지혁 자신이었는데요. 분명 머리로는 필요와 신뢰라고 정리해두었지만 입으로 꺼낸 순간 마음이 요동치는 걸 본인이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은 박성재의 휴대폰이었는데요. 메시지를 읽은 박성재는 한동안 회의실 구석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오랫동안 지은호를 좋아했는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지혁은 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이 뒤엉켰거든요. 그 와중에 박진석은 아들에게 조건을 보라고 압박했었습니다. 성재야,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합은 남는다 같은 말이었는데요. 박성재는 고개만 끄덕였고 속으로는 아버지 세상의 공식이 내 마음에는 맞지 않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한참 앉아 있었는데요. 문득 종이컵에 적어둔 주문 메모를 뭉개듯 손으로 구기며 웃다가 울다가 했었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아직 따끈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다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책임감 강한 성격답게 다음날 출근 시간을 지켰는데요. 그 아침에 고성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고성이는 의례적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지은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더니 우리 집 갤러리를 새로 꾸미려고 하는데 당신 스타일이 신선하네요 라고 말했었죠. 예상치 못한 금액을 제시하면서요. 지은호는 놀랐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경계의 불빛이 깜빡였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일까?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그 대답을 하면서도 자신이 너무 흔들리는 건 아닌가 불안했더라고요. 한편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박영나의 조용한 말투와 우아한 태도에 이지환은 자주 놀랐습니다. 박영나는 늘 고맙습니다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 작은 예의가 이지환의 지친 어깨를 타독였거든요. 배신을 겪고 의욕을 잃었던 이지환은 하루에 한 번씩 수고했어요 라고 웃는 박영나를 보며 조금씩 숨을 크게 쉬는 법을 되찾고 있었는데요. 고성이가 이런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의 눈빛이 머무는 방향을 유심히 보다가 마음속으로 여러 수를 세더니 감정은 나중 문제, 지금은 집안의 체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마음만 앞서고 몸은 따라가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가 빚만 남기는 실수를 반복했었습니다. 지은호와 늘 비교당했다는 자격지심이 지강호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급기야 그는 박진석이 있는 회사 쪽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며 서류를 들이밀었는데요. 제대로 읽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강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잡으면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한 번이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길이어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날짜는 성큼 다가왔고 장소는 화려했는데요. 이상철은 초대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큰일을 치르게 될 줄이야 라고 낮게 말했었습니다. 김다정은 행복하기만 하면 됐지라고 했지만 그 말 끝에는 얇은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조옥래는 사돈이란 게 다 그런 거지라고 웃어 보였지만 주름진 손가락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알았고요. 김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었는데요. 공기가 탁하구먼하고 중얼거리며 시계를 2번이나 확인했었습니다. 이수빈은 드레스 대여가 더 나은지 맞춤이 나은지 행사 뒤에 사진 협찬을 받을 수 있을지 머릿속이 분주했는데요. 그 뒤에서 이지환이 너무 티내지 마 하고 말하니 오빠 요즘 세상은 티를 적당히 내야 이득이에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사이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아와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너 괜찮아? 라는 말이 입술에 걸렸는데요. 지은호는 괜찮아졌다고 믿으려고요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죠. 박성재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고 무심한 듯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놓치는 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재씨, 그 말 고맙네요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 잠깐, 아주 잠깐, 지은호의 시선이 흔들리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하게 달궈졌습니다. 멀리서 보던 직원이 둘이 잘 어울리는데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가 둘의 묘한 침묵에 바로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상견례 비슷한 자리가 열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동을 돕는 검은 세단이 집 앞에 서자 이상철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고 김다정은 우리가 타도 되는 거니? 라고 묻듯이 손잡이를 더듬었는데요. 기사님은 깍듯이 문을 열어주며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화려한 한정식 식탁 앞 박진석은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하네라고 했고 고성이는 미세한 눈웃음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식의 말들이 오갔는데요. 초대장, 호텔 하객 명단, 언론 노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록 앞에서 이상철은 살짝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가 해야 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냥 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 가족의 자존심이 아주 얇게 벗겨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요. 이지혁은 그 소리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고개는 그래도라는 쪽으로만 움직였죠.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걸었는데요. 감정은 믿을 수 없지만 약속은 지킬 수 있다는 문장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호가 건넸던 설익은 미소, 박성재가 건넸던 말없는 응원,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선배, 아니 형님, 저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면요 라는 말이 귀에 꽂혔는데요. 지강호의 말끝에서 돈 냄새가 났고 약간의 허풍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이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불안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내 주변의 균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예상과 다른 작은 반전이 생겼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맡겼던 갤러리 리모델링의 초기 스케치를 보고는 이 정도면 즉시 착수해도 되겠네요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그 대화의 끝에 행사 당일 우리 쪽 하객들 동선도 상담해 줄 수 있겠어요? 라는 부탁을 슬쩍 얹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나는 자꾸 이 집안의 일과 연결되는 걸까? 그리고 그 답답함은 박영나가 카페에 들러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미소 지어줄 때 잠깐 풀렸는데요. 뒤따라 들어온 이지환이 누나, 아니 영나씨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셋이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음악이 켜졌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의 손등을 2번씩 토닥였고 조웅래는 손주에게 보내줄 짧은 덕담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는데요. 김장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매더라고요. 이수빈은 사진 각도를 확인했고 이지환은 하객 동선을 챙기면서도 박영나의 상태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박성재는 홀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문득 가운데 통로에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울릴까봐 숨을 조금 죽였습니다. 지은호는 검은 원피스 자락을 정리하며 자리로 들어왔는데요. 심장이 자꾸 박자를 틀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보고 내 마음을 끝까지 붙잡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수 소리 사이로 걸어왔는데요. 입꼬리만 살짝 올린 표정이었습니다. 단상의 선 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해야 했는데요. 음악이 살짝 늦어졌습니다. 작은 잡음이 났고 스태프가 서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붙잡고 지금 어디쯤 하고 속삭였고요. 하객들 사이로 얇은 긴장선이 퍼졌습니다.
박진석의 미간이 아주 조금 좁혀졌고 고성희의 입꼬리가 그대로 굳었는데요. 박영란은 손가락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더라고요. 이지환은 뒤편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렸는데요. 신부의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온 스태프와 낯선 남자 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전원이 단상에 서 있는 진행자에게 전달되었고 진행자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박성재가 의자에서 일어나 반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위기 상황을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나섰다가는 감당 못할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 결국 손가락만 주먹에 넣었다 빼는 식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지은호를 봤는데요. 지은호의 입술이 하얗게 말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작게 입모양으로 괜찮아라고 했고 그 말이 지은호의 귓속으로 들어가 심장 박동을 아주 조금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진행자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이미 상황을 눈치챘고 몇몇은 모른 척 박수만 쳤습니다. 이지혁은 단상 위에서 단 한 번 하객석의 끝에 앉은 지은호를 봤는데요. 그 순간 얼굴의 혈색이 잠시 돌아오더니 다시 사라졌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하는 눈빛이었고 이 선택은 내 선택이라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바로 뒤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흔들림은 내 몫일까가 붙었고 그 붙은 문장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 사이 뒤편에서 온 낯선 남자는 무언가 서류를 내밀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얇게 갈라지는 걸 본 사람이 몇 있었고 박진석은 자리에서 미세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김장수가 흠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조옥래는 옆자리를 톡톡 쳤는데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결혼은 잔혹하게 현실적이었고 어떤 사랑은 버텨서 현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단상 위에서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는데요. 그 손등 위로 아주 작게 핏줄이 솟았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무릎 위에 가방 끈을 꼭 잡았고 박성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셈을 2번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심은 아직 한 발 남겨둔 채로 다음 장면을 기다리듯 숨을 고르더라고요. 그날의 결혼식은 끝내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파탄이 선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가지 사실이 이후에 밝혀질 거라는 예고만 남겼는데요. 예를 들면 지강호가 결혼식 당일 아침 누군가에게 작은 정보를 팔았다는 정황이라든지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맡긴 프로젝트가 단지 갤러리 리모델링이 아니라 누구의 동선을 바꾸는 장치였다는 소문 같은 것들이었죠. 또 박영라가 전날 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던 어떤 사람을 기다렸다는 사실과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지환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소문 말입니다. 무엇보다 박성재가 그날 밤 늦게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힘들면 그 힘듦을 같이 들고 서 있을 수는 있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요. 다음 날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맞았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커피를 마셨고 회사는 회의를 했고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심장에는 그날의 박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박동이 다음 장면을 끌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옷깃을 여몄고 이상철은 베란다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수저를 맞추며 잘 지나갈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조옥래는 세상 일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장수는 신문을 반쯤 접은 채로 한 줄을 3번 읽었고요. 이수빈은 SNS에 올라온 어제의 소문을 읽다가 마지막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길게 눌러봤습니다. 이지환은 의자에 앉아 박영라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다 지웠는데요. 결국 보내지 못하고 폰을 뒤집어 두었죠. 그리고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다 낫지는 않았는데요.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커피는 조금 더 진하게요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하듯 말하더니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들어서더라고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앉아도 될까? 라고 물었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맞춤은 짧았지만 다음 회를 기다리게 만드는 데에는 충분했는데요. 이유를 모른 채 두 사람 모두 조금씩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누구의 결혼은 실제로 성사될까요? 누구의 마음은 끝내 말로 나오게 될까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각자의 선택이 서로의 삶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요. 그 끌림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 모두 다음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